이번 시간에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코인의 시세를 조금 더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로축은 시간에 대해서 의미하는 T로 나타냈고요. 세로축은 코인의 시세를 의미하고 Y로 표기했습니다. 파란 점들이 코인의 시세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코인의 시세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찍고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 즉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추세선을 그렸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직선으로 나타낸 추세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식의 곡선의 추세선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꺾어진 추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2차식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2차식을 그대로 써보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이 식을 이용하면 이런 식의 곡선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차식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요거죠. 이 A와 B와 C를 알아내면 우리는 이렇게 하향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식의 적절한 추세선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A와 B와 C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코스트 펑션과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A, B, C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의 기호를 머신러닝과 좌측 그림에 맞게 조금 변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로축을 x가 아니라 이 t로 표기했죠. 그러면 이 x를 t로 바꾸겠습니다. a t의 제곱 플러스 b t 플러스 c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서는 이 a, b, c를 w라는 기호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a, b, c를 w라는 기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a는 w2라고 바꿀게요. t의 제곱 플러스 b는 w1이라고 바꾸겠습니다. w1t 플러스 그리고 c는 w0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의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w 더하기 w1t 더하기 w2의 t의 제곱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용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은 사실 정확한 y의 값이 아니라 어떤 추세로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 이퀄 기호를 약간 근사로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y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거는 이 W0, W1, W2 이렇게 세 개의 웨이트를 알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W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T의 미래의 시점을 넣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T1을 넣어서 값을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는 이런 것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코인의 시세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세선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싶겠죠. 이렇게 시세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오르는 이런 식의 추세선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3차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식을 써보면 이 y에 근사하는데 w0에 w1에 t에 그리고 w2에 t의 제곱 그리고 w3의 t의 세제곱. 자, 이 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두 번 꺾이는 선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거는 이 w0, w1, w2, w3 요거를 알아내면 이렇게 두 번 꺾이는 추세선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개념만 가지고 그대로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 봅시다. 화면과 같이 소스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가로축 시간을 의미하는 t가 있고요. 그 다음 세로축 코인의 시세를 의미하는 y가 있습니다. 이 t와 y를 스캐터 차트로 그려보면 화면에 파란 점과 같이 우상향하는 이런 추세를 가진 코인의 시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사용하기 위한 함수인데요. 폴리노미얼 피처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klearn에서 제공하는 이 폴리노미얼 피처를 임포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폴리노미얼 피처와 이 pTransform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두 함수를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2차식, 3차식, 4차식
그 이상의 차수를 가지는 이 다항식을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뭔가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다항을 다중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이 피처를 늘리게 되는데요. 이게 다시 말하면 차원을 늘린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다항을 다중으로 바꿔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 회귀식을 풀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 피처에서 꼭 설정해줘야 되는 게 이 디그리라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디그리가 2이면 2차식으로 리그레션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가 3이면 3차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디그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학습할 데이터에 더 적합하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차수가 높아지면 오버피팅이라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차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용하는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폴리노미얼 피처라는 함수를 활용하는데 이 디그리의 파라미터를 지정해야 된다. 이것만 잘 알면 됩니다. 저희는 파란 점들을 2차식으로 리그레션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그리에는 2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pTransform 함수에 t를 넘겨주면 리니어 리그레션의 인풋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값들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활용하는데 조금 전에 변형해 두었던 이 t_pf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y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줄을 코딩하시면 이 다항식으로 리그레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뒷부분은 출력하는 함수인데 잠깐 설명드리면, 이 스캐터를 출력할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t와 y를 이렇게 파란 점으로 찍어내는 코드이고요. 이 linspace라는 함수가 있는데 0부터 9까지 등간격으로 값을 만들 건데 10개 만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linspace 0, 9, 10을 넘기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개의 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reshape은 10x1 형태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게 이 t_fast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 트랜스폼 함수를 통해서 이 t_fast를 변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predict 함수에 변형된 tfastpf를 넘겨주면은 예측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측한 값을 이제 빨간 선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이 파란색 점들로 학습을 해서 이렇게 빨간 선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t의 시점에 10으로 하면 대략 여기쯤에 y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폴리노미얼 피처라는 함수를 한번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3차식의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t와 y를 만들어 놨고요. 이거를 스캐터로 뿌리면 살짝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보일 때 3차식으로 리그레션을 하면 이렇게 빨간 선처럼 이렇게 추세선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스 코드는 동일합니다. 다만 3차식으로 리그레션 할 거기 때문에 이 디그리에만 3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빨간색 추세선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디그리를 한 단계씩 올려봅시다. 이번에는 6으로 올려보겠습니다. 6으로 올렸더니 이 파란 점들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학습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1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10으로 올렸더니 파란 점들에 거의 완벽하게 학습을 한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제대로 학습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오버피팅 됐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가로축을 0에서 9까지 한정지어서 보고 있는데요. 이 t를 0에서 9가 아니라 0에서 10까지 그리기 위해서 이 linspace의 두 번째 파라미터를 10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고 실행을 했더니 0에서 9까지 이 학습 데이터는 아주 잘 표현하고 있지만 이 t가 10인 시점에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y의 값이 나오고 있죠. 이것처럼 오버피팅이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3차식으로 회귀를 해서 결과를 보면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오는데요. 오히려 3차식으로 회귀를 하는 게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예측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활용해서 코인 시세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코드를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익 내는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3차든 이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코인 시세를 예측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리그레션을 활용하는 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머신러닝을 활용한 리그레션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리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GitHub에 올려놨고요. GitHub 주소는 이 유튜브 영상의 더보기란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